자, 오늘 먼저 EBS 온라인 클래스 가입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온라인 클래스 이번에 개설하는 이 업체에서 만들면서 이 크롬 브라우저 위주로 그걸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롬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옛날에 쓰던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옛날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보라색 화면으로 해서 이제 경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팝업을 끄면 이 사이트는 옛날 사이트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죠. ebs.oc.co.kr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보면 등교하기 혹은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학교 찾기를 통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중을 검색해보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중학교 몇 학년에 들어가시는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과목도 하나 골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수신 같은 경우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로그인 해주시면은 이제 들어와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해볼 것은 클래스를 먼저 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클래스를 개설하는 걸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쪽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자, 누르면 이렇게 가입 절차가 4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숙지한다고 누르고 반이 있고 과목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반은 한 반씩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담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목은 여러 과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 중앙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년반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목으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7반 만들고 8반 만들고 9반 만들고 쭉쭉쭉 만들어서 이렇게 11반까지 만들어 주면 되겠고 저는 역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 이름은 2학년 7에서 11반 역사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7에서 11반 역사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자동 승인이 있고 직접 승인이 있는데 일단 자동 승인을 한 다음에 걸러내는 게 좋거라 생각하고 직접 승인은 하나하나 승인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자동 승인을 통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화면에 가면은 내 클래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7반, 8반, 9반, 10반, 11반 역사 과목은 이 박진우 과목에 가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클래스에 들어와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여기 강좌 등록 바로 가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상 수업이나 강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이나 강좌를 추가할 수 있고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 설정이 중요하고요.
강좌를 추가하겠습니다. 강좌는 강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명은 동아리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아리 수업. 분류는 2021학년도 2학년으로 하겠습니다. 공통, 그 다음에 창의 클립이라고 하겠습니다. 2학년 동아리 클래스, 동아리 강좌입니다. 동아리 한국사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시 저장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강의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요. 강의는 이제 7개 정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눌러보면은 동영상형으로 만들 수 있죠. 1 하고 내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목 123 123 쓰고 찾기로 영상 하나 업로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확인해 주시고 강의를 생성을 하면 영상 강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영상 말고도 다른 걸 활용할 수 있죠. 영상 중에서도 EBS 지금 아직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학년 국어를 쳐봐도 아직까지는 검색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옹크 스토리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주소 끌어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옹크 스토리는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옹크 스토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문서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서형으로 여기서 문서를 추가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저작권 확인해 주시고 강의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문서형. 그 다음으로 이미지형. 이미지는 또 다시 그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확인하고 확인했죠. 그 다음에 텍스트형. 텍스트형은 이제 뭐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작권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론형. 토론형도 있죠. 자유토론이나 찬반 토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제형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한 내 제출, 그 다음에 지연 제출 가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과제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강좌 안에 만들고 나서 이제 배포를 설정하러 가면 되는데 노출을 시켜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강의 배포 클래스 추가를 해주시고 어디다가 이제 배포를 할지 여기다가 이제 학습 요일을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월요일날 이 강의를 이제 수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콘텐츠들은 올린 강의 콘텐츠들은 이렇게 모여서 한 군데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동아리 수업에 이게 있구나, 동아리에 있구나, 아니면은 축구 스포츠 클럽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강의들은 5기가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좀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왼쪽 아래에 클래스 체험, 스토리 체험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되겠는데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EBS 영상이나 유튜브 아니면 자체 제작 영상을 혼합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죠. 스토리 오른쪽에 보시면 스토리를 생성합니다.
카테고리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성은 제 생각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스토리 제목은 역사 2학년 1차시라고 해주시고 설명은 그냥 연습용이니까 같이 복붙을 하고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임팩트 있는 사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고 태그는 역사 연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금 만든 게 뜨죠. 그러면 구성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구성하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 내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불러와서 합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 불러오기를 누르면 직접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트랜스코딩이라고 있는데요. 트랜스코딩은 변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MP4 형태만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상을 올리면 변환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VI나 다른 파일들이 있죠. 그거를 MP4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파일 찾기를 하고 아무 영상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은 이게 원본 파일이니까 파일 찾기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쭉쭉쭉쭉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영상이 있다면 클릭하고 클릭해서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열이 됐죠. 그거를 이제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두 번째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걸 클릭해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돼요. 더블 클릭 하면 되고요. 이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 시작 거가 이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다시 더블 클릭 해주면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PC에서 미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리 보는 영상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요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편집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게 초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다른 미디어를 태그 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퀴즈를 넣어줄 수도 있고 문장형으로 그 다음에 자막도 넣어줄 수 있고 동영상 링크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는 버튼도 나와 있고요. 설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컷 편집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아까 그 짬뽕 시킨 영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럼 이 세 개를 합친 영상을 수업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배포하기를 한번 눌러봐서 여기 embed 코드를 복사해서 강의의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은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동영상형 중에서 웅크 스토리라고 해서 링크를 붙여 넣어 주면은 이제 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강의 생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상회의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등록을 가서 여기 화상 수업이 있어요. 화상 수업을 눌러주시고 강의명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7반 1교시 역사
간단하게 소개글은 대충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시고 화상 수업 시간은 3시간인가 4시간까지 된다고 하는데 하는 시간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해당 교시에 맞게 시정에 맞게 설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 안내는 그냥 멘트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줘야겠죠. 이거를 배포할 친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전체 학생한테 할 수 있고 반 단위 학생한테 할 수 있고 개별 설정 학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 단위로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반 단위로 이제 이게 1반이면 1반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게 배포가 되게 되는데 배포는 중요한 게 잘 배포를 해야지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상 수업 대기 중인 방을 이제 들어갈 때 되면은 학생의 화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졸라맨, 들어오게 되면 학생의 캠이 켜져 있는데 지금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바둑판식 배열로 학생들의 얼굴이 처음 보이게 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는 졸라맨,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는 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쉽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온클라이브 이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조금 좋아진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온클라이브 이 탭을 누르게 되면은 화상 수업 이름방을 만들어 봐요. 예를 들어서 2학년 7반 역사 1교시 목요일 1교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 시간을 지금 바로 10분, 30분, 1시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 보시면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상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것이 지금 생성이 된다고 지금 뜨네요. 카메라가 꺼져 있네요. 카메라가 꺼진 이유는 제가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화면 녹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카메라도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게 됩니다. 입장을 해보면 지금 이 탭을 보면은 수업 시작, 수업 준비가 되셨나요? 수업 시작을 클릭하면 학생의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이 파란색 탭을 누르지 않는다면은 학생들은 입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클래스를 화상회의를 먼저 만드시고 이 수업 시작을 누르셔야 수업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작을 누르면 지금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클 라이브에 학생이 지금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이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나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채팅창에 선생님 채팅창에 지금 몇 분의 오나영이가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지금 마이크를 꺼놨지만 스피커브라고 하는 오른쪽 탭을 누르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중심창이 뜨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중심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 창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가기 버튼 같은 경우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선생님이 자리 비우는 동안에 지금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기를 할 수 있고요. 종료를 하면 아예 그냥 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설정은 뭐 따로 만질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두 음소거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소거를 풀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를 낼 수도 있어요.
퀴즈를 눌러보면은 퀴즈를 만들어요. 박진우는 어때요? 라고 OX, 박진우는 좋나요? 라고 하면은 이것을 출제를 하고 그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 링크를 복사해서 채팅창에 보내면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OX 퀴즈를 학생이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채팅창에 떠요. 그래서 채팅창을 누르면 학생이 퀴즈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학생이 한 명밖에 안 들어와서 모둠을 나눌 수 있는데 고급 옵션을 눌러보면은 자동 종료되는 기능이 있고 종료 1분 전에 알리는 카운트하는 기능까지 있게 되고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둠에 들어왔을 때 랜덤을 누르면은 랜덤으로 모둠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도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모둠 활동을 좀 차차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학생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학생이 한 명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이게 반번호 순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학생 중심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에게 집중 화면을 누른다고 해서 이 친구 학생 화면에 선생님 이모티콘이 뜨면서 잘 보라고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클릭이 바로 이 키, 이모티콘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학생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 학생을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화면 집중이라고 아까 이모티콘 누르게 되면은 학생이 잘 집중하지 않으면 화면이 바뀌어서 인증번호를 누르라고 해요. 숫자 2개를 눌러서 숫자를 2개를 눌러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줌이나 다른 화상의 기능보다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팅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대1 메시지도 할 수 있고요. 학생이 보낸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제가 유튜브 주소 링크를 한번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화상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채팅창에 있는 그 주소를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로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화면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끊길 수 있다. 근데 학생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조금 확인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화면 공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제외하고 선생님의 육성을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내장된 영상 mp3 파일의 소리는 학생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이렇게 공유를 눌러주시면 화면 공유가 지금 나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내려서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보이게 되고요.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펜을 바꿀 수도 있고요.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여러가지 지우개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우개는 딸깍딸깍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은 유튜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그 와이파이 상태, 인터넷 그 접속 상태에 따라서 끊기고 안 끊기고는 학생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문서는 조금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더 추가되는 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